대사질환이랑 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아요. 특정 식품들은 마치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씹다 뱉은 음식 같다. 우리의 몸이 이 위기 상황에 살아남기 위한 모드로 세팅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세팅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 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찌는 게 여러분들만의 탓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기 탓만 하면은요, 오히려 진짜 이유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대사적으로 안 좋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좀 변화시키는데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게 비만 유발 환경이라는 게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좀 뒤처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더 두드러져요.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82년인데 거의 17년을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65세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전 노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더 나이 들어갈 때쯤이면은 우리 아랫세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0대, 40대, 50대에는 더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야 돼요. 우리를 부양해줄 아랫세대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비용 지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의 질 자체가 엉망이 될 수가 있는데 건강 수명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를 좀 보시면은 대사질환이랑 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9년간 당뇨병 인구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병 전 단계 이게 지금 거의 60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사질환을 이제 앓고 있고요. 암 발생률도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젊은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대사질환이랑 암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이거를 아시려면은 이 대사 도미노라는 걸 보셔야 돼요. 도미노도 이렇게 있어요. 앞부분에는 생활습관과 비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좀 더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흔히 생각하시는 대사질환의 대장 같은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시면은 도미노가 복잡해져요. 앞에서는 우리가 좀 넘어져도 다시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도미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암이나 근감소, 투석, 실명, 하지절단, 뇌졸중, 치매, 신부전 이런 아주 치명적인 우리가 겪게 되면은 그냥 그 합병증, 그 후유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배가 나올 때 다시 세운다면 이후에 대사질환이나 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의 대사의 도미노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명은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나이 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대사질환이랑 암이 늘어나는 것처럼 비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복부 비만 인구 좀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자체는 최근 들어 좀 덜 늘고 있지만 체성분으로 보면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고 있어요. 대사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만이라는 건요. 당뇨병이나 암 발생률을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늘려요. 결국 우리가 비만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당뇨병 같은 게 생긴다 굉장히 다각적 측면으로 개인에게 경제적 손해예요. 평균적으로 수명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당연히 의료비도요 한 두세 배 더 많이 들어요. 생산성 손실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시간만큼 일을 못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6억 원까지도, 한국도 추정치 보면은 한 2, 3억 정도는 대사질환에 이완되면은 이런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얼마나 비만한가를 보면은요, 절반 이상, 특히 배가 나오신 분들은 60% 이상이에요. 비만일 때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사회적 손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 이 넘어진 도면을 그때는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만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 나의 잘못인가?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게을러지고 갑자기 음식에 대한 욕망이 늘어나고 움직이기 싫어졌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말도 안 되게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보면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거의 2.5배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염병처럼 비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탓하기 전에 이유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여러
여러 이제 의학자들이 찾아봤을 때 비만 유발 환경이라는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인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미디어 환경, 뭐 식품 소비, 식품 생산, 사회 심리, 개인의 심리, 신체 활동,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개인을 조금 더 비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버티시는 분들은 비만이 되지 않겠지만 그냥 인구 집단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결국 비만하게 되는 이런 비만 유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은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우리 경쟁 너무 심하게 해요. 개인이 받는 좌절감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가족이 해체가 됐죠. 예전에는 다 같이 사는 게 뭐 당연한 거였는데 산업시대 이후로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이제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죠. 근데 외로움이라는 건요, 우리 뇌한테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다치는 거랑 비슷하게 혼자 있는 외로움을 고통으로 뇌가 처리해요. 특히 인간의 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지거나 따로 있는 게 굉장히 생존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뇌거든요. 그런 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족관계가 점점 해체가 됐고 혼자 살수록 이게 우리 뇌에 고통으로 작용해요. 우울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출퇴근 시간 당연히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걸을 시간 자체가 없죠. 그리고 개인이 취미 생활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왔다 갔다 앉아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대부분 뭐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가마저도 가만히 앉아있는 좌식생활 양식으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도시 보면은 우리가 걷는 것보다 자동차들이 잘 다니는 게 더 중요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신체 활동은 부족해졌죠. 가장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계시잖아요. 24시간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잠을 안 잔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원시는 해 떨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잘 정도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통이 다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올라오고요. 우리의 뇌가 세팅이 바뀌어요. 충동적이 되고요.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혈관으로는요, 포도당이랑 지방산이 충분히 유지가 돼요. 언제든지 내가 식량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 위기 상황에 살아남기 위한 모드로 세팅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세팅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 라는 모드로 우리를 세팅하는 건데 이 모드로 한국인들은 평생을 사는 거죠.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풀한 상태, 뇌의 고통이 많은 상태, 뇌의 어떤 충동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식욕을 보면요, 쾌락적 식욕이라는 게 작용해요. 원래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식욕이 있어요. 배고파서 먹는 거, 항상성 식욕이에요. 이걸로 살찌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먹으면 그냥 배가 불러요. 젓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쾌락적 식욕 때문에 살이 쪄요. 분명히 충분히 먹었잖아요. 그런데 헛해서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먹는 거, 우리 몸의 어떤 에너지의 균형이 아니라 뇌의 자극, 지루하고 심심해요. 도파민적인 쾌락적인 자극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외로워요. 위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뇌의 어떤 신경전달 물질의 결핍을 먹는 걸로 채우려는 거예요. 쾌락적 식욕으로 뇌의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이 진통제 같은 식품들은요, 건강한 것들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망이나 당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없어요. 대부분 달달하고 기름진 거예요.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쾌락적 식욕을 자극해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권태롭고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한 심리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증가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풀던 활동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개인의 성취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특정 식품들은 마치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태웠던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부터 태우고 싶어져요.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담배의 니코틴처럼 특정 초가공 식품들은 여러분들의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을 해요. 심지어 얘네는 광고도 너무 자유롭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값도 싸요.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음식들로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부족한 자극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비만 유발 환경 속에서 점점 살찌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보면은 성인의 한 14%, 청소년 약 12% 정도가 음식 중독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처럼요, 충분히 그 행위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못 끊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술이나 담배는 우리가 다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살찌게 할 수 있어 라는 건 사람들이 알지만 나를 중독시키고 나의 의지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음식들이 이렇게 좀 중독을 일으키냐?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반씩 들어있어요. 자연에 이런 식품 별로 없어요. 사과, 탄수화물밖에 없죠. 연어, 이거는 지방이랑 단백질밖에 없어요. 초콜릿 바나 과자 보시잖아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반씩 들어있을 거예요. 이 단맛과 기름진 맛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맛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건 우리의 근육과 뇌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고, 지방은 장기 생존을 위해서 높은 열량을 담보할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먹도록 뇌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걸 먹고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학습이거든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쾌락 이것보다는 또 먹고 싶게 만드는, 또 하고 싶게 만드는 신경 조절 물질이기 때문에 더 섭취하더라라는 것 때문에 끝없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자 같은 거 먹잖아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속도로 혈당이 상승이 돼요. 더 빠르게 이 미각 자극과 혈당 자극이 뇌에 가거든요. 견과류 같은 경우에도 탄수화물과 지방이 반씩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이런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흡수가 느려요. 그런데 케이크라든지 과자나 초코바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씹다 뱉은 음식 같다. 식품 매트리스라는 음식물 어떤 구조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합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빠르게 흡수돼서 미각 자극뿐만이 아니라 그 뇌의 어떤 혈당 자극까지 주면서 더 중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향이나 맛이나 어떤 보관, 이걸 위한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일으키는 초가공식품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만 유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품들이 나를 중독시킬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대사 도미노가 지금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를 보는 것들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두 가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배예요, 배. 내장 지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은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사지를 얇게 하고요, 지방들을 내장으로 찌게 만들어요. 이 내장 지방은 기름이 저장되는 간이 저장 창고 같은 곳이어가지고 지방들이 기름이 줄줄 새어나와요. 혈관으로 간으로 가서 지방간 만들고 몸에 염증 만들고,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 피곤함이라든지 대사질환 그리고 암발생률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복부 둘레를 재보셔야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여성분은 85cm 정도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 괜찮나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전보다 내 바지 둘레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면은 나의 대사 도미노들이 무너지고 있진 않나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다시 그 대사 도미노를 세울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복혈당이 늘어났나를 보는 거예요. 공복혈당 여러분들이 검진할 때마다 나와요. 마지막에 했던 그 검진이나 공복혈당 검사가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00 이상이었다라면요, 좀 걱정하셔야 되고, 특히 110 이상이었다 그러면은 당뇨병이 아니시더라도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비만 유발 환경 속에 있고요.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높아졌고, 마약성 진통제처럼 특정 초가공식품들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리고 엄청난 이 마케팅 속에서 그런 쪽으로의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한두 번 이런 위안이나 쾌감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먹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고요. 습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중독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요. 이 사이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의 매니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거는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보다는요, 먹는 것과 활동과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와 수면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 하나만 내가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나한테 취약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특히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밸런싱을 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각 요소의 변화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좀 복합적인 영향 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의 어떤 행동의 개선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순환을 돌리시면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효용감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웰니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 도움되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